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리토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리티어 서비스부터 계정 보안까지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으로 AWS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주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IAM이라고 저희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IAM 서비스와 MFA 활성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계정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AWS 초보 사용자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고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티어, 그 다음에 결제 알람을 설정하는 법, 그 외에 기타 등등 서포트 플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AM 사용자 생성 및 MFA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루트 계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루트 어카운트인데 루트가 사실 영어로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WS 계정 생성하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드신 계정을 저희는 루트 계정이라고 하고요. 루트 계정은 AWS 리소스에 대한 모든 권한, 풀 권한을 갖고 있는 마스터 계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루트 계정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걸로 인해서 보통 해킹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그래서 루트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IAM이라고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준말인데요. IAM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루트 계정 밑으로 하위 단으로 유저나 유저 그룹을 생성하고 권한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여러 가지 권한과 이제 정책을 부여를 해서 AWS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개발자한테는 특정 서비스 DB에 대한 접근 권한만 주고 싶다. 뭐 회계팀한테는 빌링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비용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빌링에 대한 권한만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이런 IAM을 활용해서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실습처럼 해보고 싶은 거는 IAM 유저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권한을 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데 저를 보면서 실제 콘솔 화면을 띄워놓고 따라하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로그인을 루트 계정으로 해주신 다음에 실제로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시면 자동적으로 매니지먼트 콘솔에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두 번째처럼 검색창에다가 IAM이라고 직접 치셔도 되고 혹시나 최근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Recently Visited Service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갔던 아이콘 중에서 IAM을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AM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IAM 서비스의 왼쪽에 있는 탭에서 유저스, 영어로 하면 유저스고 아마 한글로 보시는 분들은 사용자라고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관리 페이지가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그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한 파란색 아이콘이죠. Add User, 사용자 추가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를 설정하게 되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유저, 사용자의 이름을 정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ev, 그 다음에 ops 이렇게 두 명을 추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선호하시는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화면에서 프로그래매틱 액세스, 그 다음에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빨간 박스를 친 것은 밑에 있는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액세스를 했냐면 가장 쉽고 여러분들이 직접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있는 프로그래매틱 액세스는 여기 설명이 써 있는 것 같이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동시에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운 건 있죠.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한 보안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커스텀 패스워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로그인 하실 때 쓰시던 익숙하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Required Password Reset이라고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이 켜져 있는 거는 추후에 제가 새로운 유저한테 권한을 줄 때 그 유저가 처음 로그인하면 본인이 또 다른 패스워드를 만들게끔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편한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지만 해당 유저가 나중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또 다른 새로운 본인에 맞게끔 패스워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dev랑 ops라는 유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할 텐데요. 그것을 저희는 영어로 이제 set permission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클릭하시면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ory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일정 템플릿화 해놓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모든 걸 커스터마이즈해서 정책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세팅된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템플릿화한 거를 그대로 유저한테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실습에서는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어드민 액세스를 부여를 할 텐데요.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거의 마스터, 풀 액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한번 밑에 쭉 내려보시면 특정 알렉사든 특정 서비스에 대한 RDS, EC2 등에 대해서 서비스별로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타입에 보시면 잡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벨로퍼도 있고 예를 들어 회계 관리자도 있고 그 직무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놓은 폴리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고 맞는 리소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어드민 액세스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퍼미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 제공하는 폴리시 외에도 새로운 정책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각각 하나씩 원하시는 퍼미션을 부여해서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IAM 유저 생성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태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유저 정보를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나 직책 등을 태깅을 해주시면 나중에 해당 태그를 이용해서 그 유저의 접근을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만든 dev랑 ops라는 두 명의 유저를 실제로 만들었고 풀 액세스, 마스터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이제 썸머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시면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create 유저를 눌러주시면 실제 유저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만들어졌고 success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하이퍼링크가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그 해당 유저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 유저는 반드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send 이메일이라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저희가 이메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카피 페이스트 안 하셔도 이메일 수신인만 입력을 하면 요 해당 주소가 그 유저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IAM 유저로 그럼 이제 로그인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그 루트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만들었던 IAM 유저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소로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콘솔상에서 해당 유저의 링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링크를
누르셔서 실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정 정보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거는 아까 생성했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커스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자격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지금 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실제로 로그인한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내가 지금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IAM 유저로 로그인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다시 왼쪽 그 하단에 있는 IAM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저, 사용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이제 그룹에 한번 넣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로 왼쪽 탭에서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화면에서는 Create New Group, 네, 그룹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룹명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을 만드셨으면 다음 단계는 신규로 생성할 그룹에 마찬가지로 정책을 부여를 할 겁니다. 권한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IAM 유저한테도 똑같은 저희가 마스터 계정을 입혔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그룹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줄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실습이기 때문에 가장 클릭하기 쉬운 어드민 정책을 부여를 할 거고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Security, Support,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등 잡 펑션에 맞게끔 또 여러 가지 권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을 알맞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우측 하단에 클릭을 해주셔서 넘어가시면 이제 리뷰 단계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상이 없으시면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주시면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화면에 디벨로퍼라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 그룹에다가 유저를 추가를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멤버를 추가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유저 가운데 보이시는 유저 탭에서 Add Users to Group, 그러니까 유저를 그룹에 넣어보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희가 생성했던 대부랑 옵스 2명의 유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1명을 선택하셔도 되고 2명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유저를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Add 유저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그룹에 그 사용자를 추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부라는 그 유저가 이제 그룹에 추가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대부라는 사람이 퇴사를 했다 혹은 A팀에서 B팀으로 직무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실제로 반대로 이제 그 권한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조직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권한 관리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유저 오른쪽에 보시면 Access Advisor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탭을 누르시면 해당 그룹에 속한 유저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로그 데이터처럼 A라는 유저가 DB에 대해서 최근에 RDS에 접근을 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로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상 상황이나 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면 이 탭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저와 그룹을 생성을 해보았고 저희는 지금 풀 권한을 주었지만 원하는 정책을 입혀서 효율적으로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법을 알게 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로그인할 때 이런 권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MFA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의 로그인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돕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MFA는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것 외에 추가적인 장치를 하나 더해서 이중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은행에서 그 Gmalto 같은
토큰을 쓰실 거예요. 그 토큰이 있으시면 그거를 하드웨어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방법은 구글의 어텐티케이터라는 가상 패스워드 생성기를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앱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OS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쓰실 텐데 둘 다 구글 어텐티케이터라는 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어텐티케이터를 다운받으시면 가상으로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희 앱을 다운받으셔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코드 스캔이라는 그 탭이 하나 보이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화면에서 콘솔에서 그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네, 두 가지의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IAM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유저로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MFA는 반드시 루트 권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AM 유저로 하게 되면은 Activate MFA라는 그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제 루트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실 거예요. 1번, 지금 1번으로 보이는 Activate MFA on your root account에서 루트 어카운트에 대해서 MFA를 활성화할 거냐 라는 탭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Manage MFA를 누르시면 MFA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버추얼 기능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 패스워드를 앱에서 인식을 해서 생성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갖고 계신 하드웨어나 MF 디바이스가 있으시면 그것을 등록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운받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을 해주시고요. 그럼 일회용으로 바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코드를 2번 입력을 해주시면 인증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MFA, 그러니까 로그인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MFA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만약에 AWS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초보 사용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은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저희 서비스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과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AWS는 계정 생성 후 1년 동안은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프리티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마다 할당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티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제한 용량을 확인하시고 서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버짓 리밋이라고 하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EC2 같은 경우는 T2 마이크로에 대해서 750시간, S3는 5기가, RDS는 DB-T2 마이크로에 대해서 750시간, 이런 식으로 특정 인스턴스, 특정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짓 리밋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일정 부분을 넘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신용카드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10분 자습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프리티어 내에서 자습서를 활용하시면 과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티어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저희가 10분 동안 따라할 수 있는 자습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안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상 머신을 시작해 보시던지 코드를 배포해 보던가 아니면 워드프레스를 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는 것들, 이런 시나리오별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럼 프리티어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량, 내가 현재까지 얼마나 썼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당량을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AWS 콘솔에 들어가셔서 좌측 탭에서 대시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얼마나 몇 퍼센트 사용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실제로 하나 예시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티를 이미 다 안 썼기 때문에 과금도 0불이고 최근에 접속한 것도 이렇게 다 할당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콘솔에서 빌링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예를 들어 프리티어의 80%를 채웠을 경우에는 알람 이메일을 받게끔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때 들어가셔서 서비스 사용량을 좀 조정을 하시거나 중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솔 화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왼쪽에 빌링 프레퍼런스를 눌러주시고 Receive Prettier Alert에서 알람을 받게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저장까지 마지막에 완료를 해주셔야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빌링 얼츠를 설정을 했고 콘솔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버젯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몇 불 이상 발생할 때 알람을 받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특정 유효기간까지 정해서 이번 달부터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6개월 후부터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유효기간별로 특정 알람을 설정을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시도를 해보면은 샌드 알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액츄얼 코스트 실제로 비용이 발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알람을 오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버젯의 몇 퍼센트에 도달했을 때 알람을 받을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내가 생성해 놓은 버젯의 80% 아니면 50% 아니면 90% 이렇게 퍼센트를 정해 놓으시면 일정 부분에 도달할 경우에 이메일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람 같은 경우는 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쓰시는 가장 잘 활용하시는 이메일을 기재를 해주셔야 놓치지 않고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보통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이 AWS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정 결제 또 기술 질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지원드리기 위해서 서포트 플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 서포트 레벨이 있는데 베이직, 디벨로퍼,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가입만 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서포트는 베이직에 해당이 되고요. 지원 영역을 보시면 어카운트 앤 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용이나 계정 관련된 서포트는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스워드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과금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올려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베이직 레벨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다가 기술 질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질의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디벨로퍼를 구매를 하셔서 또 케이스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디벨로퍼를 유료로 구매를 해주셔야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레벨로는 비즈니스 레벨이 있는데 비즈니스 서포트의 특징은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담으로 엔지니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담 인원이 이메일, 채팅, 전화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만을 위한 나한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서포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대기업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유료인 만큼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케이스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만 진행이 되는데요. 계정이든 비용이든 그 다음에 기술질이든 모든 서포트는 케이스를 통해서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우측 상단에서 콘솔 우측 상단에 있는 서포트를 클릭하시고 서포트 센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Create Case, 그래서 케이스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계정 관련된 Billing and Account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케이스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화면인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빌링이나 어카운트, 계정 관련된 부분이라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술 질의, 테크니컬 퀘스천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에서 서포트 플랜을 베이직에서 적어도 디벨로퍼로 바꿔주셔야만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질의를 하실 분들은 서포트 플랜을 바로바로 변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케이스를 올려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에 벅차실 때 있으실 거예요. 뭐 견적을 받고 싶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AWS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 무슨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네, 아니면 기술이나 장애 대응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AWS 컨설팅 파트너입니다. 국내에 이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런 로고에 해당하는 파트너들 외에도 수백 개의 파트너들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 갖고 있는 컴피턴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알맞은 파트너를 또 소개를 해드려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의사항이 있을 때 우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그 문의하기라는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그 문의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영업팀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문의사항을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단기간 안에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이메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고요. 궁금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배워서 AWS를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를 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101, 101 핸즈온, 201, 301 테크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놓은 세미나들이 존재를 하고요. 대상이나 세션 내용을 보시고 한두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AWS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료 교육 외에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링크들을 제가 좀 더 첨부를 해놨고요. 저희 트레이닝 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공을 하는데 디지털 교육이라는 교육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네, 클라우드 기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모 DB 교육,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시큐리티, 마지막으로 저희 스토리지인 S3에 대한 교육들도 나와 있어서 한번 추천 교육 과정을 접속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설문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